예,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김현성입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 채소침습 척추수술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척추 내시경 수술 관련된 세계적인 학술지인 제이미스트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경추부의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을 나눴습니다. 최근 척추 내시경 수술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치료 패러다임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척추외과 의사들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물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발전돼 있지만 일반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척추 내시경 수술로 퇴행성 척추 질환을 얼마만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흉추 디스크에 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은 허리 디스크는 많이 알려진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척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부나 아니면 흉추부 같은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경추부, 목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흉추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근에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이 발전되면서 흉추부 디스크들이 많이 증가됐어요. 근데 많은 흉추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척추 내시경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흉추부 디스크에 대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청담 해리슨 병원의 김동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동욱 원장님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욘디 채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이제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은 흉추 디스크는 일반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오늘은 여기 보시면 제목에 TTD, Transforaminal Endoscopic Thoracic Discectomy 돼 있는데, 척추 내시경 기술 중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방향도 있고 양방향도 있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방향에서 추간공 접근으로 이 흉추부 디스크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제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생소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발생되는 디스크가 어디에 생기는지, 또 흉추 디스크가 왜 특별한가에 대해서, 또 이게 내시경으로 이 많은 퇴행성 척추 질환들의 디스크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동욱 원장님의 소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흉추부 디스크라고 하면 사실 발생률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보통 경추나 요추에서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어도 흉추에서는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흉추부는 사실 갈비뼈가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자체에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가는 구조는 아닌데, 이게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흉추부는 사실 척추관, 그러니까 신경이 내려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그만 디스크에도 이 척수를 눌리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하지마비나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웬만한 경우에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흉추부는 특히 또 석회화가 또 잘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디스크들이 신경을 누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에서 그 허리 신경처럼 말초 신경이 아니잖아요. 그 맞습니다. 중추 신경이라서 더 손상이 쉽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발생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발생이 돼서 뭐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은 흉추부 디스크는 다른 부위하고 좀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생겨도 잘 뭐 없어진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신경도 허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말초 신경이기 때문에 뭐 신경이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도 그렇게 신경이 뭐 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흉추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흉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요. 요추랑 또 다른 점은 요추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류도 굉장히 잘 흐르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흉추, 그러니까 등 쪽은 혈류 자체도 그렇게 잘 흐르지가 않고 이 디스크도 한번 터져 나온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고무 타이어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요추부는 이렇게 좀 말캉말캉한 젤리 같은 뭐 디스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흉추부는 이렇게 딱딱해진 고무, 특히 이제 석회화가 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유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자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흉추부의 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인 것처럼 실은 제일 문제가 이제 신경이 손상당하게 되면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의 손상 정도가 그 허리에서 오는 신경의 손상 정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척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머리랑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에 손상이 된다고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를 아마 일반인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경추나 흉추도 똑같습니다. 거의 뇌졸중의 연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고 특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디스크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흉추부는 실은 예전에는 흉추 디스크가 수술의 난이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최대한 수술 안 하고 버텨보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MR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 진단이 많이 되고 또 마비 이전에 많이 진단이 돼서 지금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또 그런 증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다음 이야기들이 또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실은 과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흉추부 디스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수술하는 서전들의 입장으로서도 그 흉추부 디스크에 대한 수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즉 그 이야기는 가능하면 신경이 거의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결과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과거의 흉추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그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사실 흉추부 디스크를 수술한다고 하면 사실 본질적인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아주 예전에는 전방으로 접근해서 뭐 흉곽을 열고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은 측면으로 폐를 거쳐서 접근을 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합병증이 생길 수술이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네. 흉곽을 다 열어야 네, 되거나 맞습니다. 뒤에를 다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단순히 뼈만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크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를 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좀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으로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래서 3번을 보면 환자만 부담된 게 아니었어요. 실은 의료진도 굉장히 부담이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과거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절개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의료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신경을 제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와, 그 맞습니다. 신경이 어떤 신경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척수이고 척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결국 중추신경계인데 뇌 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제끼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죠. 예전에 내가 배웠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흉추하고 경추부는 일단 신경막이 우리 만지면 신경이 손상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신경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 열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흉추부까지 이게 요추부의 상부까지 그러는데 거기는 신경이 한 통이거든요. 한 통. 맞습니다. 한 통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허리로 가는 신경은 여러 가지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껴도 신경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됐는데 위에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제끼기만 하면 이게 한꺼번에 신경이 밀리기 때문에 신경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디스크를 뒤에서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하다고 봤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많이 했었던 게 있었고 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났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건 이제 기존의 흉추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슬라이드 이것 좀 보여주게 해주실래요? 포인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디스크잖아요. 슬라이드 디스크 포인트. 네. 이게 디스크예요. 그리고 이게 뒤가 신경인데 신경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만 이 정도만 신경이 눌려도 신경이 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디스크가 크지 않더라도 마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을 제낀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이 뒤로 들어가서 제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방 접근으로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오래된 수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흉곽을 열고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술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발전한 수술들로는 후방 접근이나 후외방 접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있는데 네. 후방 접근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 후방으로 하는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디스크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좁아진 공간을 열어준다 정도의 개념으로 했던 수술이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했던 게 후외방 접근법이라고 해서 여기 갈비뼈랑 여기 관절을 다 갈아내고 크게 연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했습니다. 측방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의학용어로 월렁 벤틀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폐를 이제 안 움직이게 딱 잡아놓고 여기를 가로질러서 들어가서 폐를 열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 바깥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관삭관을 해서 폐 한쪽만 기관삭관을 한 다음에 한쪽은 움직이지 않게,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는 쪽은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죠. 이게 수술에 접근하는 자체만으로도 합병증이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경 부위뿐만이 아니고 수술
접근 방식 자체만으로도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만약에 뒤로 들어가는 경우도 대부분은 관절을 망가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다 갈아내야만 접근이 그러면은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뭐 불안정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절개 부위가 굉장히 길이도 길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를 다 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나 인대가 사실은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이것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고 관절도 다 갈아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나사못 나사도 네. 나사도 끼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거죠. 상황도 꽤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연결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려고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그래서 뭐 진짜로 갑자기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인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게 보통 이제 요추부 디스크 같으면 뭐 발목이 안 움직인다, 뭐 혹은 무릎만 안 움직인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흉추부 쪽은 사실 그냥 다리 전체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 흉추부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있고 해서 실은 흉추부는 MRI도 안 찍었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외면하려고 했던 네,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이야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흉추부까지 다 MRI를 미리 스캔하고 병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 보면 크게 불편한 것이 없고 열심히 농사 짓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 마비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 흉추부에 황색인다 골아증이거나 아니면 디스크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진단을 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마비가 없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아쉬운 경우가 많았던 것 예전에는 같습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흉추부까지 다 MRI를 스캐닝하는 게 거의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복인 거죠, 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경추부도 마찬가지고 흉추부도 마찬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갔다가 발견된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실은 이제 그분들은 흉추부 디스크나 그런 게 그 허리인 줄 알고 왔다가 그렇게 발견하고 치료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마비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맞습니다. 해결한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예전에 흉추부에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수술 방식의 여러 가지 그 난이도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수술할 때도 신경 제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어려웠지만 만약에 디스크를 제거를 하려면 옆으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흉추폐를 그 통과하거나 아니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병증들이 생겼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없이 바로 디스크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긴다면 그게 최고겠죠.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이 흉추부 디스크에서 그 단방향의 그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내시경으로 하는 흉추 디스크 수술을 이제 청담 해리슨 병원 제가 이제 김현성 원장님께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갔을 때 처음 본 수술이었는데 그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 사실 뭐 절개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끝마치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수술 그 치료의 결과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추부랑 뭐 원리 자체는 다르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후회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간공 후회측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네, 이게 뒤쪽 가쪽 그러니까 사선 대각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허리 척추가 가운데 있으면 약간 옆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옆구리 그래서 쪽. 경사지게 들어가야지 신경 앞쪽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CT랑 MRI를 보고 이런 갈비뼈나 이런 구조를 다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각도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각도로 들어가면 내시경이 잘 보일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에다가 내시경을 거치시키게 되고 이 추간공 바깥쪽을 살짝 갈아냅니다. 갈아내면 이제 바로 여기 디스크가 있는 공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감압된 것도 잘 된 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수술을 끝마치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흉추부 디스크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내시경 접근을 쉽게 못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료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도 하고 이 내시경을 딱 여기다가 거치하는 것부터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시경을 딱 넣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아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좀 러닝 커브, 그러니까 좀 숙련도를 높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있어야 숙련이 돼야지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가능해지게 되면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진 분들도 여기 이 수술을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필수로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흉추부 디스크가 있었을 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지. 일단은 네.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절개를 해서 한다고 하면 뒤쪽으로 해서 절개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뭐 작게는 5cm에서 크게는 10cm 그 이상까지도 이제 절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척추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척추 내시경 그 기구 사이즈부터가 일단 1c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절개도 한 7mm에서 8mm 정도 그냥 칼집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만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간공 다 갈아내고 보면은 앞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신경을 굉장히 바로 앞에서 보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신경과 디스크를 박리를 시킨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통로로 이제 병변에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딱 접근을 해서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전한 수술 그리고 정확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흉추부 디스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이제 그 척추 내시경에 이제 두 가지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드릴의 발전이에요. 그 예전에는 드릴이 척추 내시경에서 좋은 드릴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경이 바로 옆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접근을 잘못하다가 신경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척추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이제 드릴이 발전하면서 그게 많이 발전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수술 방법의 이제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디스크 병변이 있는 부위도 충분히 꺼낼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그 다음에 발전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흉추부 디스크는 좀 이따도 이제 몇 증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척추 내시경이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실은 이건 이제 수술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만약에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성공적인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존의 절개 수술에서 흉추부의 디스크의 그 수술적 접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던 게 수술의 난이도뿐만이 아니고 합병증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봤을 때 이 내시경, 척추 내시경과 절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합병증의 종류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절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줄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따른 뭐 출혈이나 뭐 감염 그리고 척추 불안정성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좀 큽니다. 물론 이제 흉추부는 갈비뼈가 잡아주고 있는 단단한 구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재발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또 재발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출혈이나 뭐 감염, 특히나 감염에 있어서는 이게 내시경 수술은 계속 물로 씻어내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 생긴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감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출혈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네. 그 두 가지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실은 거기 말고도 여기 보시다시피 뭐 척추 불안정증도 이게 흉추뿐만이 아니고 요추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절개 수술하고 비교해서는 불가피하게 오는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그걸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김동호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건 어찌됐든 의료진들도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흉추부 디스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재밌는 증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이분은 5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허리 통증이랑 뭐 다리 통증은 당연히 있었고 다리 이제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제 영상을 찍어 보니까 이제 흉추 7, 8번에 디스크가 MRI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CT를 찍어 보면 지금은 석회화가 아주 심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밀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흰색으로 보이는 이런 병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석회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석회화가 되면 주변의 신경과 주변 조직들이 유착도 굉장히 심하게 돼서 이거를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들이 수술 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원래는 여기 디스크가 꽉 신경을 눌리고 있던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사라진 걸 알 수 있고 CT에서도 여기 이제 깔끔하게 사실 뼈도 많이 안 갈아내고 여기를 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흉추부는 이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석회화가 디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석회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만성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무가 굳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변한 게 이제 석회화가 된 건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부드러운 뭐 젤리 같은 그런 게 아니죠. 구조물이 신경을 누르는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네. 네. 흉추신경은 거의 두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젤리 같은 게 누르는 거하고 뼈가 누르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경이 손상 나가는데. 일단 어떻게 설명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경 자체의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증상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실은 이 환자분도 네. 실은 영상학적으로 보면 MRI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가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네. 허리 같은 경우 저 정도면 수술 안 하잖아요. 일단 지켜보죠. 그렇죠. 근데 흉추에서는 이 환자분이 골프 치고 나서 갑자기 마비가 돼서 잘 걷기가 좀 힘들어져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종국에는 정말 하지마비 혹은 뭐 하지마비뿐만이 아니라 뭐 대소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환자분을 절개 수술 했을 때하고 내시경 수술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절개 수술로 이 환자를 수술했으면 사실 디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부터가 일단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외에 합병증만 따져봤을 때도 절개 부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뭐 출혈이나 특히나 감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근육이나 인대에 대한 손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육 위축 또 근육 위축이 되게 되면 이게 또 만성 통증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mm에서 8mm 정도의 절개만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불안정성이나 근육 위축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다시피 되고 그거에 더불어서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수술이 네, 만약에 이 환자가 내가 뭐 김동원 원장님이나 네. 내가 내 척추 내시경 수술 안 하고 못하는 상태였다면 네. 이 환자가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면 신경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재활 치료나 먼저 해보고 보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좀 지켜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환자는 나중에 후유증이 남았겠죠. 맞습니다. 마비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도 단순히 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감각이 좀 둔해지고 그런 느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뭐 마미총이나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환자분에게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큰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고 네. 좋은 결과를 어찌됐든 얻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 환자는 석회화가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MRI에서 보시면 뭐 옆에서 본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 단면으로 자른 사진을 봤을 때는 척수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였고 CT에서도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그냥 거의 돌처럼 굳어 있는. 저게 다 디스크가 돌로 변한 건가요? 맞습니다. 뼈로? 지금 여기 화살표 끝 부분부터 여기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그냥 디스크가 돌처럼 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신경이 한 50% 이상이 눌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저희 표현으로 이제 진짜 신경이 많이 먹어 있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수술이 예전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어려운 상태였을 거고 또 특히나 뭐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황색인대가 붙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다 골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술로 따지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만약에 그럼 절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저걸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맞습니다. 뼈를 다 갈아내고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거의 지금 제가 이제 포인터로 가리키는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다 날렸어야 될 겁니다. 이걸 다. 네. 그러면 그래도 디스크는 제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개 수술을.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다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병증 발생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뼈도 다 붙여야 되고. 네. 그러면 수술이 엄청 큰 수술이 돼버리네요. 이제 뭐 나사도 박아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와, 그러면 이 환자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네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저걸 제거를 한 거네요? 네, 디스크만 딱 선택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석회화된 디스크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뼈로 표현했는데. 네. 내시경으로 꺼낸다는 것은 그냥 포셉이나 그런 거밖에 없을 건데 어떻게 그걸 꺼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드릴의 발전도 있었고, 네, 여기를 이제 밑부분을, 그러니까 신경과 닿지 않게 요 밑부분을 공략을 해서 여기를 충분히 감압을 한 다음에 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석회화된 디스크를 꺼내는 기술이 척추 내시경에 생겼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다른 데도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척추 내시경 이 석회화된 디스크가 있었을 때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진짜 수술을 절개를 해서 한다면 절개가 더 커졌어야만 수술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불안정이나 감염이나 출혈이나 뭐 이런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올라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 감압밖에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끝낼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죠. 예전에 보면 이런 경우 이제 이 환자도 마비가 좀 진행이 돼서 오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 흉부외과를 불러서 그렇죠. 또 이제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저는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거나 할 때 이제 전방으로 하는 경우를 뭐 잘 보진 못했지만 이제 흉부외과에 콜을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긴 합니다. 해서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가슴을 열어주고 가슴을 열고 네 거기까지 접근을 해준 다음에 척추뼈 앞에를 접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도 사실 도착하는 부분은 여기 디스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뼈를 다 갈아내고 열심히 고생해서 또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 근데 그냥 단순히 뼈를 갈아내서 저기 제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다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 자체를 한 분절을 날려야 되는 그런 와, 그러면 거기다 뭘 끼워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케이지 같은 높은 케이지를 하나 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이제 뒤에서 또 나사도 박아야 되고 와. 네.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진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진짜 그런 꼴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이 좋은 수술이긴 한 것 같은데. 좋은 수술입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 배울 때 내시경 수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수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경막내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비닐봉투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걸 경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그냥 그걸 뚫고 들어간 거죠. 뚫고 들어가서 원래라면 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막 경막 바깥쪽에서만 신경을 눌리는데 이 경우는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눌려버리는. 신경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신경이 죽을 가능성이 많네요. 막 이대로 뒀으면은 아마 진짜 하지는 못 쓰는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 환자가 김 원장님도 그때 있었지만 기억으로는 거의 기어서 온 것 같은데. 거의 뭐 일단은 울면서 왔던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하실까라는 이제 좀 의문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의문을 싹 사라지게 한 수술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어차피 이 디스크가 이 경막을 파고들고 신경을 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낸 다음에 여기 경막 안쪽까지 파고들어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해주고 네, 이제 콜라겐 재질로 된 패치를 통해서 경막을 완벽하게 봉합을 해주고 수술을 끝냈던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경막이 찢어지면 네. 그걸 다 신경 둘러싸고 있는 건데 네. 그거 찢어지면 거기서 막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 뇌척수액이라고는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꼬리뼈까지 쭉 흐르는 뇌척수액이라는 이제 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봉합하지 않으면 그 물이 계속 질질 새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 확률이나 혹은 또 그러니까 머리 쪽 압력이 떨어지면서 두통이 생긴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실 정말 뇌 탈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뇌가 탈출했는다. 그렇죠. 네. 이 뇌가 이렇게 탈출이 돼요? 아래쪽으로 탈출이 되면서 뇌가 이제 껴버리는 정말로 그럼 잘못하면 돌아가시겠는데.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저거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시경으로 했을 때 저걸 봉합 못하면 큰일 나네요. 그런데 또 내시경으로 했을 때 대부분 봉합이 잘 되기는 했지만 내시경 수술은 절개 수술이랑 또 다르게 이게 수술 후에 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뇌척수액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경막 내로 이제 터진 신경막 안으로 파고 들어간 디스크인 건데 그때 이 환자분은 지금 흉추부각에 생긴 거니까 신경이 잘못하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개 수술할 때는 정말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절개가 엄청 커져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접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전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게 경막 내로 허리 쪽에 요추부에서도 경막 내로 터진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뒤에서 열고 네. 막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신경 제끼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네. 앞에 터진 데 또 메꾸고 다시 뒤로 하고 뒤에도 메꾸고 네. 근데도 그 뇌척수액이 계속 새고. 네네. 그래서 뭐 거의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누워 있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뒤에다가 카테터를 끼거나 네네. 그래도 새서 다시 수술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경우 정말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만약에 이런 환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 방식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이긴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을 한번 좀 비교를 해줘 보세요.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뒤로 들어가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크게 열고 일단 뒤에 공간이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경막을 봉합할 때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뼈를 어쩔 수 없이 많이 갈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경막을 가르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내면 또 앞쪽에도 지금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봉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굉장히 또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감염이나 출혈이나 또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많게는 10%, 15%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술법인데 이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그런 확률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절개 수술했으면 저걸 놓치고 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디스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그렇게 이제 나왔을 수술을 가능성이 네. 많고 만약에 재수술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흉곽 옆에서 다 열고 들어가서 디스크뼈를 다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네. 꺼내고 그 신경막을 다 연 다음에 디스크를 꺼내고 다 메꾸고 다시 그 인접뼈를 넣고 붙이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안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야만 합병증이 안 생길 그래도 확률이 합병증이 생기죠. 맞습니다. 실은 경막내 디스크는 예전에는 그냥 합병증이 생긴다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었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어쩔 수 없는 네. 거다라고. 그래서 실제 마비가 수술 끝나고 나서도 마비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근데 이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허리 환자도 마찬가지. 이 환자는 완전히 정상이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 맞습니다. 다른 부위까지 수술을 한 번 더 했던 거, 목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정상 액티비티를 하니까 다른 부위 병변이 생긴 것까지 다 치료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자들에게는 척추 내시경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재밌는 케이스들이네요. 네. 다음 케이스도 재밌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케이스는 왜 재밌는가요? 일단은 뭐 증상이 뭐 양쪽 다리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오신 환자분이고 한데 마비가 좀 진행이 돼서 네.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 MRI에서 보시면 디스크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생겼다고 하면 뭐 특징적인 뭐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수술하는 게 조금은 용이한 편이지만 흉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군데만 수술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한 군데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딴 데 증상 남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 끝나고 나서 맞습니다. 마비가 안 풀리면 저기 나머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후회를 하고 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절개를 최소한으로 해서 세 군데 다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 세 군데를 다 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세 군데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마비가 돼서 왔는데 만약에 예전에 절개 수술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뭐 5cm, 10cm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절개를 해야 되고 뼈도 세 군데를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사는 무조건 박아야 무조건입니다. 되네. 네, 무조건 나사는 박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골프도 못 치고 운동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것 같은데. 힘들죠.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말 사실 이분이 절개도 뭐 많아봤자 두 군데 들어갔을 건데 뭐 절개도 사실 나중에 티도 안 나는 정도이고 그러겠죠. 네네 근육 손상, 뭐 뼈 조직 손상도 손상도 없고 네. 불안정증도 없고 나사도 안 받고 네 신경도 다 살아났고. 살아났죠. 어떻게 네. 살아났는가요? 완전 회복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래는 이제 뭐 요통이나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 양쪽 다리가 다 안 움직이고 또 만졌을 때 남의 살 같이 이제 감각마비까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런 증상들이 사라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6개월 후에. 여기 빨갛게 보이는 데가 디스크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파란 데가 다 디스크가 사라진. 없어진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럭키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네. 흉추 디스크가. 네. 그래서 이건 비절개 수술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케이스가 두 개가 더 있어서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조금 더 저기 수술 전 MRI 보면 신경인데 거기가 뭐가 하얗게 뭐가 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감압을 하고 왔던 케이스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흉추 네. 디스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비가 있는데 네.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감압은 했네요. 네, 다른 병원에서 사실 다른 병원에서 그게 했던 맞는 수술, 거죠? 네, 어. 그 절개로 했을 때는 정말 맞는 수술을 했고 감압도 잘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신경의 앞에 있는 디스크를 이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상태였고 또 그것 때문에 여기 MRI에서도 보시면 사실 이렇게 척수가 하얗게 변한 척수병증까지 이미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가 왔을 때 보행은 어쨌는데? 거의 절고 있었던 그런 잘 못 상태였고, 걸으시고. 네네. 그리고 또 양쪽 다리가 또 저림감도 굉장히 또 심하고, 심하고. 네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 다리 저리면 허리 수술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허리에서 문제를 찾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전 같으면. 네. 예전에는 그랬겠죠. 네네네. 근데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제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전방으로 그러니까 신경 앞쪽까지 접근을 해서 여기 디스크를 다 제거한 건데 이게 지금 수술 직후에 찍은 MRI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근육에 손상이 있으면 MRI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수술 전에 MRI 보면은 여기에 이 MRI는 그 이전 병원에서 수술 후에 찍은 MRI인데 지금 근육 손상이 이미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방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잘 제거했고 증상 회복도 굉장히 좋아졌던 걸로. 6개월 후 사진을 보면 신경이 많이 살아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도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거의 수술을 안 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죠. 만약에 저게 디스크를 놔뒀으면 신경은 계속 손상이 죽었겠죠. 됐을 맞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지경까지 갔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됐을까 이 환자에게? 이 환자도 이제 뭐 옆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만약 절개로 한다고 하면은 앞쪽 절개로는 뒤에서는 네.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뒤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방이나 뭐 전방으로 들어가서 전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그러면 드러내야 돼요. 예, 뼈를 드러내고 인조뼈를 삽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휴유증도 남았을 거고. 네, 그렇죠. 이 환자분도 잘 회복이 돼서 정말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환자 합병증 절개 수술과 비교한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케이스만 네.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의 마무리 시간이 돼서 이 케이스는 어떤 증상인지 한번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이분도 이제 47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분도 뭐 증상은 똑같이 양하지, 그러니까 다리가 좀 힘이 약해진다 이런 걸로 오셨고요. 이분은 이제 흉추 4, 5번, 4, 5번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위쪽. 흉추 4, 5번은 실은 서전들도 수술하기 싫어하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예전에 제가 내시경을 알지 못했을 때라면 저는 이거는 뒀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이제 김현서 원장님이나 다른 분께 보냈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못 한다고 했으면요. 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정말 대공사가 이제 벌어지겠죠. 본인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절개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갈비뼈부터 해서 뭐 옆쪽에 있는 뼈 다 제거하고 드러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범위 네. 이 환자가 아니구나. 네. 네. 이 환자인데. 네. 여기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상흉추부라고 부르는데 상흉추부가 그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상흉추부는 일단은 견갑부도 있고 이제 뼈 모양 자체도 사실 아래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겨 있기 때문에 실은 상흉추부는 절개 수술상으로 봐서는 이제 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앞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진짜 거의 재앙이죠, 재앙. 왜냐하면 옆에가 견갑골 있죠. 앞에는 심장도 있고 여기 뭐
흉곽이 네네네. 이게 스터넘 있잖아요. 네네네. 스터넘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장뼈 이제 복장뼈라고 하는 이 가슴뼈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완전히 진짜 대공사가 일어나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마비가 돼서 온 거잖아요. 네. 디스크는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네. 근데 수술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분은 일단 하지마비가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이 흉추 4번이라고 하면 요 정도 가슴 높이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밑으로는 감각이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지마비도 더 진행되는 걸 막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척추 내시경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대신 상흉추부는 척추 내시경도 접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상흉추부 같은 경우는 진짜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저기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내시경을 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 이제 마지막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스트로 I6P 분이 80세 어머님이 5년 전부터 견갑골 사이 등이 조금 오래 서서 뭐만 하면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척추 후만증이 생기셨어요.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 오른쪽 갈비뼈 통증을 느껴서 통증 수화도 마셨는데 2년 더 지나니 오른쪽 골반이 돌아가면서 척추 측만증이 와서 마치 피사한 죽음 같은 체형이 되셨어요. 그에 따라 해가 갈수록 보행도 힘들고 숨차시다네요. 연세도 있으시니 척추 협착증도 있고 허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측만증까지 급격히 와버린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라고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전에 척추관 협착증을 오랫동안 앓으셨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다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 척추 측만증 옆으로 그 휘어지는 측만증이 그냥 병변을 계속 방치했을 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척추 전만증, 후만증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꺾어지는 것도 척추관 협착증, 물론 뒤에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긴 거기도 하지만 80세 넘어가면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게 그 전에 병변들이 있었으면 그 전에 적절히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했었으면 이런 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이라도 이제 병변이 간혹 아주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08458455S님께서 감압술 받은 지 3년 지났는데 수술 전 아팠던 다리 쪽 여전히 안 좋습니다. 저림 당김은 없는데 엉덩이 대퇴부 종아리 뒤쪽 근육 수축 심하고 대리석같이 딱딱한 바닥에 서 있음 쭉 올라오면서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디스크 증상일까요? 신경통일까요? MRI상으로 신경 눌림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습니다. 천추랑 5번 디스크 간격이 매우 좁다 합니다. 의사분이 거의 붙어 있는데 유압수는 평생 안 해도 될 것 같다 했습니다. 붙으면 나중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왜 안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예요. 일단 증상 자체는 뭐 신경통, 그러니까 디스크로 인한 신경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요천추부, 그러니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유압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 추간공 협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CT나 MRI 상에서 유압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이런 경우도 좀 다시 면밀히 좀 음. 영상을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고 목 디스크, 등 디스크까지 다 이제 리뷰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침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주제는 흉추 디스크이긴 했지만 디스크라고 하면 뭐 목이나 등이나 허리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그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께 맞는 치료를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위에는 어떤 식으로 내시경 수술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절개가 필요한 수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 맞춤으로 저희가 항상 또 치료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수술의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 거의 탑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네. 디스크 질환은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꼭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척추 내시경 수술이 나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는 빨리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디스크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다음 달에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의 장근수 원장님 모셔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김동우 원장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비욘디 시청자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 흉추 디스크 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